네, 본 강의에서는 가져온 인벤터 모델링의 색상을 V레드에서 제공하는 재질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설계 엔지니어들은 디자인적인 감각이 디자이너나 전공자분들보다는 다소 약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자, V레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터리얼 에셋이 있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재질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객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재질을 부여하기 전에 저희가 가져온 이 데이터의 면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테셀레이션 되어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만일 노멀 방향이 뒤집어졌을 경우 재질 부여 시 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우니까 재질 부여 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단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버텍스 페이스 노멀 렌더링이 있는데, 해당 명령을 실행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F5번 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으로 면이 되어 있다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노멀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 이러지 않고 이제 보라색으로 보인다. 제가 한번 그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특정한 그 객체에 대한 면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면의 방향이 노멀 방향이 뒤집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 반전하는 방법이, 자,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형상 지오메트리의 전체 노멀 방향이 변경이 되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클릭한 그 지오메트리의 노멀 방향만 토글 방식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이제 원래 뷰로 돌아가시려면은 자, 상단의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로는 F3번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조명과 사실적인 그림자 효과를 얻기 위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쉐이딩 및 렌더링 기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기능을 통해 오픈GL 렌더 모드 내에서 장면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방법은 상단의 신 메뉴에서 베이크 라이트 앤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섀도우 퀄리티를 자, 이 하이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고퀄리티의 이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이 미디움 퀄리티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이 미니멈 디스턴스와 맥시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그림자를 계산했었을 때 자, 최소 1과 1mm와 이제 3000mm에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단은 이 값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인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조명 사용 여부로 나오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디움 퀄리티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단에 요 섭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분화를 좀 더 하겠냐라는 건데, 일단 요 해당 씬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페이크 할 요 형상에 대해서 자,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Calculate Al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이 다 완료되면은 한번 해당 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그 객체의 모서리라든지 이런 면 부분에 조금 더 쉐이딩이 들어가서 좀 사실적으로 형상이 좀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질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V레드에서 재질 부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하단에 이 매트리얼즈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해당 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과 재질들이 여기 나타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여기서 사용된, 적용되어 있는 재질을
변환을 해서 재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로봇을 한번 보면은, 자, 파란색 로봇을 받치고 있는, 자, 이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재질을 변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매트리얼 에디터 내에, 자, 재질도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해당 재질이 자, 다른 그 객체에도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해당 재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셀렉트 노드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객체가 해당 재질이 사용이 되고 있는 재질이 이제 객체가 선택이 되실 텐데, 자,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이 아이솔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단축키로는 I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재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객체는 이 하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해당 객체의 재질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변경하는 방법은 자, 요 해당 재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 요 가운데 컨버트에 보시면은 to 트룰라이트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리플렉티비티, 자, 플라스틱, 반사 플라스틱, 뭐 크롬, 브러쉬 메탈, 자,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재질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일단 요 브러시드 메탈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재질이 요 브러쉬 메탈 속성을 가진 재질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브러쉬 메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요 브러쉬 메탈은 이제 모든 종류의 금속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속성 정보 창을 통해서 실제 금속 유형에 대한 사전 설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탈 타입에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골드로 한번 바꿔보면 골드에 대한 속성으로 다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 뭐 코발트라든지 뭐 해당 그 원하는 그 메탈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일단은 자, 이 상단의 커스텀 리플렉티비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디퓨즈 컬러를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슬라이더 막대를 통해서도 이렇게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자, 요 디퓨즈 컬러는 이제 분산 색상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색상을 의미를 하고 있고, 자, 요거에 대한 색상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색상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원하는 그 색상을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의 요 글로시 컬러 같은 경우에는 광택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 디퓨즈 컬러에서 사용이 된 요 색상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 해당 색상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요 아래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에 대한, 광택 색상에 대한 그 재질을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으시고, 자, 이 러프니스 UV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 대한 거칠기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해당 UV 값이 크면 클수록 반사가 되는 반사광이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 0.0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0.05로 두 개의 값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의 리플렉티비티 값을 이용해서 이제 객체에 대한 반사도를 여기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반사량이 좀 적게 돼서 좀 매트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광이 나는 자, 이런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은 일단은 저희 한 1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값은 뭐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1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퓨저 텍스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퓨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가 이렇게 분산 색상으로 지정한 요 재질에다가 이미지를 입혀줄 수가 있는데 자, 요 유즈 텍스처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어떤 이미지를 그냥 입혀보겠냐 라고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나눠드린 데이터셋에 보시면은 요 브러시드 메탈 자, 요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은 뭔가 살짝 변화가 된 것 같이 좀 화면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뭐 효과가 조금 미비하니까는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브러시드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서 요 해당 사이즈를 한 1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UV 값을 한 100 정도로 올리고, 지금 조금 광택이 좀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요 반사도를 살짝 좀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요 디퓨저 텍스처에 들어가서 다시 텍스처 사이즈를 조금 한 100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여기에 잘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요 형상에 대한 재질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범프 텍스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프 텍스처에서 Use 텍스처 항목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열기 버튼으로 동일하게 요 브러시드 메탈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이제 범프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요거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범프 인텐시티 값을 살짝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표면이 정말 거칠어진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조금 더 값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저희 리플렉티비티의 값을 살짝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어떠한 이미지만으로 실제와 같은 요 형상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뭐 재질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요 매터리얼 에디터에 보시면은 요 크리에이트 컨버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 크리에이트 매터리얼을 통해서도 재질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요 퐁이라는 재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퐁이라는 재질이 여기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I 버튼 눌러서 전체 객체를 한번 보시고, 자, 저희는 이 퐁이라는 재질을 이 컨베이어 벨트에다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자, 객체에 대해서 이 퐁 재질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은 객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재질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Apply to Selected Node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퐁 재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퐁 반사 모델은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방식의 재질을 의미를 하고, 또한 광택이 있는 표면에서 광택 반사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질에 대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베이어 벨트니까는 이 디퓨즈 컬러를 조금 초록색 느낌이 나는 이런 재질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를 초록색으로 해주시고, 그로시 컬러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살짝 광택이 있는 이런 재질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퓨저 텍스처를 통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Use 텍스처 선택해 주시고 파일 열기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 범프 공구.jpg 이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재질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데, 요 이미지를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요 매핑 타입이 스테이 플래너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플래너로 한번 바꿔주시고, 매니플레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표면 위에다가 저희가 설정을 할 거니까 Shift 버튼 눌러서, 요 해당 객체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핏 사이즈로 눌러주신 다음에 각도를 한 90도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축척을 Shift 버튼 이용해서 살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다 되셨으면 이 매니플레이트를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범프를 한번 입혀 볼게요. 범프 텍스처, Use 텍스처 선택하시고 열기, 동일한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이즈를
자, 범프에 대한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또 살짝만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5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자, 조금 요 약간 뭐 벨트 컨베이어 같은 좀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재질로 변경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SM 매니저를 통해서도 재질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단의 신 메뉴에 Asset 매니저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아까는 이전 시간에는 저희가 인바이로먼트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매터리얼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V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질들을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아까 이전에 보셨던 자, 그런 재질보다 더 많은 카테고리와 더 많은 유형별로 더 이게 세분화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자, 여기서 원하는 그런 재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희는 요 우측에 요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에 있는 롤러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요 해당 롤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요 해당 스타일 재질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I 버튼으로 자, 해당 컨베이어를 해당 롤러를 이렇게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요 컨베이어에 대해서 자, 저는 요 매터리얼 에셋에 요 매터리얼에 있는 자, 요 알루미늄 브러시드 자, 요 재질로 변경해 볼게요.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자, 컨트롤 M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브러시드로 해당 재질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본 강의에 대해서 마치겠으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가져온 객체의 노멀면이 뒤바뀌었을 경우 F5를 이용을 하여서 정점 및 면 법선 렌더링 모드에 들어가신 후 Alt키와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면을 이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객체 재질 부여 시 가져온 재질에서 컨버트하여 재질을 변경하는 방법과 또한 매터리얼 에디터를 통해서 재질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에셋 매니저를 통해 세분화된 재질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질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